ITQ 엑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랭크 EQ 함수인데요. 교재는 59쪽을 참고해 주시고 랭크 EQ 함수는 순위, 즉 등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랭크 EQ 함수의 형식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를 지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는 범위, 세 번째는 정렬 방법을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순위를 구하려는 범위는 절대 주소로 고정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정렬 방법은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자 할 때는 0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자 할 때는 1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김대한의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고자 할 때, 자, 먼저 는 표시하시고 랭크 함수를 호출합니다. RAN까지 입력하면 밑에 랭크와 관련된 함수가 뜨는데요. 랭크 EQ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요 위쪽에 보시면 인수상자 띄우기 위해서 fx라고 하는 단추가 있죠. 자, fx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인수 대화상자가 뜨는데요. 자,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자, 김대한의 평균값이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셀 범위인데 김대한이 몇 등인지 알려면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RF는 김대한의 평균부터 홍길동까지를 범위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두 번째 셀 범위는 F4키를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는 절대 주소로 고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평균값이 숫자가 크면 1등을 줘야 되니까 내림차순 정렬 0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랭크 EQ 함수의 형식에 맞게 인수 지정이 끝났으면 아래쪽에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순위가 2등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순위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2, 위, 3, 2 이렇게 문제를 위까지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현재 랭크 EQ를 통해서 순위가 구해져 있고요. 그 뒤에다가 n% 기호 붙이시고 위라고 하는 문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자, 큰 따옴표 열고 큰 따옴표 닫고 해서 이렇게 and와 위를 연결해 주시면 위까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가로 뒤에다가 커서를 맞추시고 and 표시 붙이시고요. 자, 위라고 하는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어주셔야지 문자열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랭크 EQ 함수와 and 뒤에 위까지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2위라고 출력이 되죠. 됐으면 오른쪽 아래에 파란색 점, 초록색 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순위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자, count if 함수는 59쪽에 있습니다. 자, count if는 count라고 하는 게 개수를 세는 함수이고요. if는 조건에 만족하면. 그래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 count를 하는 함수가 바로 count if 함수입니다. count if 함수의 형식을 보면 자, 인수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개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조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니까 90점 이상인 셀의 개수. 자, 여기 국어부터 수학까지 전체 세 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이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90보다 큰 90 이상인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고 싶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세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count if 함수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 는 표시하신 다음에 count if 함수를 호출합니다. COU 하면 count if가 있고요. 자, count if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고 위쪽에 fx를 누릅니다. 그러면 함수 인수 상자가 뜨죠. 자, 첫 번째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90점 이상의 셀의 개수를 지정해야 되니까 우리는 김대한의 국어 점수부터 강호동의 수학 점수까지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 범위 잡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셀 범위에 있는 값들이 90점 이상인 게 몇 개인지를 세는 거라서 자,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조건을 90보다 크거나 같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90점 이상의 셀의 개수가, 즉 이 범위 안에서 90점 이상의 셀의 개수가 6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맥스와 민 함수,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배운 함수인데요. 교재 60쪽 참고하시고요. 가장 큰 최대값과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맥스 하신 다음에 셀 범위 지정하시고요. 민 하신 다음에 셀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점수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구하겠다. 그러면 결과가 들어갈 셀 클릭을 하시고요. 자, 가장 높은 거니까 맥스 함수 사용하셔야 되겠죠. 는 표시하신 다음에 맥스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자, 맥스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fx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수상자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은 가장 큰지 조사할 범위가 되는 거니까 가장 높은 총점이죠, 지금. 그러니까 총점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 범위 안에서 맥스, 가장 큰 값을 찾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가장 높은 점수는, 가장 큰 값은 자, 290이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함수 사용법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가장 낮은 총점이죠. 자, 가장 낮은 값을 구할 때에는 최소값에 해당하는 민함수, min, 민함수를 호출을 하시고요. 자, fx 들어가시고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총점이니까 총점 처음부터 끝까지 지정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민, 제일 작은 값을 찾으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총점이 205점이라는 걸 이렇게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맥스와 민과 좀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몇 번째라고 하는 그 순번을 지정할 수 있는 함수가 라지 함수하고 스몰 함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61쪽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정된 썰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가 라지 함수고요. 지정된 썰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가 스몰 함수에 해당이 되겠죠. 자, 형식을 보게 되면 라지 함수와 스몰 함수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인수는 셀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건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건지 그 숫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세 번째로 높은 총점, 이 총점 범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총점이 몇 점인지 알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몇 번째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서 보셨던 맥스와 민으로 구하기는 어려운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는 표시하시고 몇 번째로 큰이니까 라지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라지 함수 호출 더블 클릭하시고 자, fx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함수 인수상자가 뜨게 되고요. 첫 번째 어레이라고 하는 부분은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자, 총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범위에서 k 몇 번째, 세 번째로 높은 총점이라고 했으니까 3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됐으면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높은 점수가 250점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낮은 총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값은 라지, 작은 값은 스몰이죠. 그러니까 낮은 총점이니까 스몰 함수를 자, 는 표시 입력하시고 자, 함수의 이름, 첫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 함수 부문이 호출이 되죠. 그러면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위쪽에 fx를 누르셔야지만이 인수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레이 부분에는 셀 범위를 잡으시는 거니까
총점 처음부터 끝까지를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K는 몇 번째로? 두 번째로죠. 그러니까 K 값은 2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로 낮은 총점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볼 건데요. 라운드 함수는 교재 62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이나 구매 자재 관련된 그런 업무 처리를 할 때 수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하는 함수가 바로 라운드 함수입니다. 라운드 함수와 비슷한 형태의 함수로 라운드 업과 라운드 다운이 있는데,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리는 함수고요. 라운드 다운은 내리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라운드 함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라운드 함수를 알게 되면 라운드 업과 다운은 같은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의 형식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는 반올림할 수를 지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릿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는 자릿수를 1로 지정하시게 되고요. 자, 함수식을 보시게 되면 12345.123이 있을 때 여기에서 자릿수를 1로 지정하면 어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1, 2, 3, 4, 즉 12345.1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소수 자릿수를 구하는 거는 지정한 숫자만큼의 자릿수를 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요거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할 때는 소수점 자릿수를 표시하지 않고 소수점이 없는 정수 형태로 자릿수를 지정한다라는 게 좀 특징인데요. 라운드 하시고 12345.123이 있을 때 자릿수를 이렇게 0으로 지정하면 어떤다? 소수점 자릿수를 다 없애면서 그냥 정수 형태로 1, 2, 3, 4, 5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자릿수에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자, 정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10원 단위까지 반올림 처리해라. 100원 단위까지 반올림 처리해라. 자, 이 부분은 지금 입력이 잘못됐네요.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처리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라운드 하시고 12345에 대한 마이너스 1. 그러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의 자리가 맨 마지막 5니까 5는 어때요? 숫자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반올림 처리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 요 뒤에 숫자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은 1, 2, 3, 5, 0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로 지정할 때에는 소수 두 번째 10의 자리, 10의 자리니까 여기 4 부분에서 반올림 처리해야 되겠죠. 4는 5 이상이 아니니까 어때요? 그냥 올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 숫자가 그냥 0으로 채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123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자,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제 3이 지금 5 이상이 안 되니까 어때요? 여기가 샥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은 120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한번 자, 엑셀 파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6789가 있는데 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고 싶다. 그럼 어때요? 는 하신 다음에 자, 함수 호출해야 되겠죠. 라운드 함수를 호출을 해주시고 라운드 더블 그 다음에 위에 fx.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구할 값 셀을 지정하는 거죠. 1, 2, 3, 4, 5.6789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는 자릿수 몇째 자리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1이라고 숫자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1, 2, 3, 4, 5.6789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어때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해야 되겠죠. 7이니까 하나 올라가니까 어때요? 여기가 7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은 1, 2, 3, 4, 5.7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는 표시하시고 라운드
더블 fx. 자, 마찬가지로 반올림 처리할 숫자를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 2라고 그냥 적으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구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정수형으로, 그러니까 6, 7, 8, 9라고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소수점 자릿수를 없애서 정수로 표시하고 싶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라운드 함수 먼저 호출, 그 다음에 숫자 지정하시고 자릿수를 정수형으로 구하고자 할 때는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 없애고 정수 형태로. 자, 이번에는 정수일 경우에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 1000의 자리에서 뭐 이렇게 반올림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라운드 함수 호출하시고, 자, 여기에서 앞에 요 숫자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 형태의 자리를, 숫자를 가지고 자릿수를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지정을 하실 때에는 앞에 반드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이라고 지정하면 맨 끝의 숫자, 즉 1의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해서 10의 자리까지 구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에서 count if를 하셨는데요. count if랑 유사한 함수 중에 하나가 바로 sumif 함수인데요. 63쪽을 참고를 하시고, 자, sumif는 sum이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죠. if는 조건에 맞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sumif 함수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sumif 함수의 형식을 보시게 되면 countif랑 비슷하긴 한데 얘는 앞부분에 첫 번째 인수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 지정하시고 합계를 구할 거니까 어때요? 조건에 맞는 애들만 추출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합계를 어느 부분을 구할 건지 합계 구할 범위까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예제 파일에서 고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학년에 보시면 지금 저학년, 고학년 맞게 섞여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고학년만 찾아가지고 고학년 아이들의 뭘 구하는 거예요? 총점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조건에 만족하는 3개의 총점을 합계를 구하라는 의미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sumif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는 표시 누르시고 sumif 함수 호출합니다. sumif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레인지는 뭘 지정하시냐면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 범위. 자, 우리는 지금 고학년 학생이 총점 합계를 구할 거니까 어때요? 학년을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죠? 학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범위에서,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조건이죠. 뭘 찾아야 되냐면 고학년을 찾아야 돼요. 고학년이라고 임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학생들이 뭘 구하고 싶은 거죠? 최종적으로 총점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총점 처음부터 끝까지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범위에서 그 지정한 조건에 맞는 고학년을 찾아서 그 부분의 총점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sumif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 지정이 됐으면, 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고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4쪽의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지정한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문자열을 추출하는 거, 뽑아내는 함수가 바로 텍스트 함수인데요. 텍스트 함수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left, right, mid가 있습니다. 자, 영어 단어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left 함수는 지정한 문자열 왼쪽부터 몇 개를, right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몇 개를, mid는 중간에서 몇 개를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left랑 right는 같은 형식을 가져요.
첫 번째 인수는 해당 문자열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문자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미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문자열을 추출을 해오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 위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몇 개를 가져올 건지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left 함수의 사용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6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글자를 추출을 하고 싶거든요. 자, 이럴 때는 왼쪽 끝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글자를 추출을 해야 되니까 왼쪽 끝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때요? 레프트 함수 쓰셔야 되겠죠. 자, 는 하신 다음에 left라는 함수로 출합니다. 자, left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첫 번째는 대상 문자예요. 누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6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개. 왼쪽 끝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출력하려면 몇 개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9를 입력을 해주시면 왼쪽 끝에서 9개의 문자열을 출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ICROSOFT가 출력이 되겠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6에서 제일 끝에 있는 2016이라고 하는 글자만 추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끝에서 네 글자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니까 자, 기준 자체가 오른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라이트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는 표시하신 다음에 라이트 함수를 호출을 하시고요. 자, 라이트 더블, 그 다음에 fx.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대상 문자열을 지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오른쪽 끝에서 몇 글자를 출력을 할 건지 추출할 개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2016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를 출력해야 되니까 4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2016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에서 엑셀이라고 하는 글씨는 어때요? 왼쪽 끝에도 몇 글자가 아니고 오른쪽 끝에도 몇 글자가 또 아니에요. 중간에서 지금 뽑아내고자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left와 right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중간에서 라고 하는 mid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는 표시 입력하시고요. 자, mid를 호출을 합니다. 자, mid 함수 더블, 그 다음에 fx. 그런 다음에 자, 첫 번째 대상 문자열 클릭. 그 다음에 start num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문자열에서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글씨가 왼쪽 끝을 기준으로 몇 번째에 있는지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숫자를 세보면 MICROSOFT 9개 있었고요. 그 다음 중간에 공백이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 열, 그 다음에 X는 액이라고 하는 숫자는 글씨는 왼쪽 끝에서 몇 번째예요? 11번째죠. 스타트 넘은 1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 캐릭터는 몇 개를 가져와라. 엑셀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with 함수는 첫 번째는 대상 문자열, 두 번째는 시작 위치, 세 번째는 추출할 개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으면 확인. 그러면 이렇게 엑셀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짜 시간 함수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날짜 시간 함수는 교재 6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어는 날짜 또는 셀 주소 값을 지정을 하고 이어 함수가 들어가면 연도만 추출하는 얘기죠. month는 월, 그 다음에 today라고 하는 함수는 현재 날짜, 오늘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today라고 하는 함수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인수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는 표시하시고, 자, 이어 함수로 호출합니다. 는, 이어, 그 다음에 fx. 자, 여기에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날짜 형식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따옴표 하시고 2022 11 20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지정을 하시고,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202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어때요? 여기서 이어가 아니라 이어 함수 대신에 month를 입력하면, 월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month를 입력하면 이렇게 10일이 입력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어떨까요? 자, month가 아니라 이거를 함수를 day로 바꾸게 되면 뭐가 출력이 되냐면 1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날짜 함수에 이어 month, day까지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today 함수 볼 건데요. 현재 날짜를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today 함수입니다. 자, today 함수는 는 표시하시고 today 더블 클릭. 자, 얘는 인수상자를 fx를 누르시게 되면 이 함수에는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뜨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현재 날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68쪽 참고하시고요. 자, if 함수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 또는 만족하지 않으면에 따라서 처리를 다르게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참이라고 하는 걸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가 바로 if 함수입니다. 자, 형식을 보시게 되면 if 첫 번째 인수는 조건, 두 번째는 조건에 만족했을 때 처리, 세 번째는 불만족했을 때 처리. 자, 얘는 and와 or와 함께 두 개 이상의 if 함수를 중첩하여 사용하거나 if가 혼자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함수랑 같이 사용되는 중첩의 형태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 값을 가지고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러면 는 표시하시고 if 함수를 호출을 하시고요. if 더블, 그 다음에 fx. 자, 첫 번째 인수는 뭘까요? 조건을 지정하는 거죠. 뭐가? 평균이. 그 다음에 80 이상이라니까 어때요? 크거나 같다, 몇, 80이라고 조건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value if true라고 하는 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때요? 합격이라고 적을 거죠. 합격이라고 적으시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 불합격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합격에는 따옴표가 붙었는데 불합격에는 따옴표가 없는데 이걸 다시 붙여줘야 되나? 기본적으로 인수상자에서 다른 위치를 선택하면 이걸 문자열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문자 결과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그냥 글자만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김대하는 평균이 80이니까 결과가 합격이 나왔죠. 자, 수식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에다 마우스 놓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평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합격이 나왔는데 이민국만 80보다 숫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불합격이 결과로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첩 i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if라고 하는 것은 if 함수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을 중첩 if라고 하는데요. 자, 중첩 if를 하기 위해서는 함수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균이 90 이상이면 최우수, 80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if 함수에 두 개의 결과값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해야 될 거는 최우수, 우수, 불합격 세 개의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if 함수를 하나가 아닌 두 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중첩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과가 출력된 셀에서 클릭을 하시고 자, 는 표시하신 다음에 if를 호출합니다. if, 자, if 더블, 그 다음에 fx. 첫 번째 조건이죠. 뭐가? 평균. 김대한의 평균을 클릭. 평균이 자, 크거나 같다 몇보다 90.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쩌란 얘기냐면요. 최우수예요. 자, 최우수라고 적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합격이면 여기다 불합격 치고 말면 되는데 지금 그
그렇지 않을 때 혹시 80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80 이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if가 다시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의 if 안에 또 다른 if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요. 왼쪽에 보시면 함수 추가 상자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현재 지금 함수 추가 상자에 랭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랭크를 사용할 게 아니라 if 함수로 호출을 해야 되니까, 자, 랭크 옆에 아래 방향 세모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가 if가 있으면 그냥 바로 if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내가 추가할 함수가 없다 그러면 함수 추가 눌러가지고 직접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if 함수 사용할 거니까 if를 그냥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전에 썼던 if 함수의 인수 상자의 내용은 없어지고 다시 if 함수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입력한 내용 어디 갔지? 사라진 거 아니고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아까 입력하신 if 함수에 대한 형식이 나와져 있죠. 자, 여기에선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뭐가 평균이 이번에는 80 이상인지 체크해야 되죠. 크거나 같다 80. 80 이상이면 어쩌라는 얘기냐면 우수예요. 그러면 우수라고 적으시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합격이니까 불합격 바로 적었지만, 만약에 수, 미, 양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값에 따른 조건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if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하는 거를 함수 중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김대한은 80 이상이라서 우수가 나오죠. 자, 채우기를 이용해서 채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f 함수를 조건을 줄 때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결과를 뽑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and와 or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조건을 보시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일 경우에 우수, 그렇지 않으면 노력으로 표시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if가 필요하고요. 국어 점수도 80 이상인지, 영어 점수도 80 이상인지, 수학 점수도 80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if와 함께 and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 만족.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먼저 if 함수로 호출을 하시고요. if 호출 fx. 자, 조건식을 쓰셔야 되는데, 자, 조건식 쓰기 전에 우리가 지금 조건에 만족하면 어때요? 우수고 그렇지 않으면 노력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인수상자 먼저 채울게요. 우수, 그렇지 않으면 노력. 자, 그런데 그 앞쪽에 지금 조건에 보시게 되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국어가 80 이상인지, 영어가 80 이상인지, 수학이 80 이상인지, 요 세 개의 조건을 동시 만족하는 걸, 즉 세 개의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추가되어야 될 함수가 뭐냐면 and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and 함수를 추가하려면 어때요? 여기 함수 추가 상자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if 옆에 세모 누르셔가지고요, and를 찾으시고요. 그런데 여기 and 함수가 없네요. 자, 그럴 경우에는 밑에 함수 추가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직접 and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위쪽에 함수 검색이라고 나오시죠. 그 부분에서 자, and라고 함수 이름을 쓰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자, and 함수가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러면 and 선택하고 바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and 함수에 대한 인수상자가 뜨는데요. 여기서 로지컬 1은 첫 번째 조건, 로지컬 2는 두 번째 조건. 우리는 세 개 조건이 필요하죠. 로지컬 2에 딱 커서 맞추면 그 밑으로 계속 마지막 그 인수상자에 넣게 되면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세 개의 인수상자가 나왔으니까 하나씩 적용하시면 되죠. 첫 번째 로지컬 1은 뭐예요? 국어가 80 이상인지 이걸 판단해야 되죠. 그러면 국어에서 클릭, 김대한의 국어 클릭, 얘가 크거나 같다 80.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두 번째는 영어가죠. 김대한의 영어 클릭, 크거나 같다 80.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수학이죠. 김대한의 수학 점수 클릭, 크거나 같다 80. 그러면 and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 세 개의 조건이 and 동시에 만족하는 결과를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김대하는 80, 75, 80인데 영어가 75점이라서 어때요? 3개 과목 모두가 80점 이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가 노력으로 나오는 거죠. 체육인들을 이용해서 채워주시게 되면, 자, 우수로 뜨는 친구들은 홍길동 80, 90, 100, 세 과목 다 80 이상에 해당이 돼서 결과가 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을 줄 때 동시 만족하는 걸 구하고자 할 때는 A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5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똑같은 형태인데 함수가 AND가 아니라 5월하는 거예요. 5월은 또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90점 이상일 경우에 우수, 그렇지 않으면 노력.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는 표시하시고 마찬가지로 if 함수 호출합니다. if 더블, 자, fx. 자, 조건은 좀 이따 생각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어떨 거예요? 우수라고 할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노력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 지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식으로 가서 조건이 국어도 90 이상, 영어도 90 이상, 수학도 90 이상, 그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이라도 90점 이상이면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이번에는 자, 함수를 추가하는데 AND가 아니고요. OR 함수를 찾아서 OR는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자, OR 클릭. 그러면 마찬가지로 OR 함수 인수상작 뜨죠. 세 번째 로지컬 2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국어가 자, 국어. 김대한의 국어 85점이죠. 클릭. 얘가 크거나 같다 몇? 90. 자, 마찬가지로 영어가 크거나 같다 90.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학이 크거나 같다 90.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볼게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김대한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를 주라 그러는데 한 과목도 90점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결과는 노력이 나옵니다. 체육앤들을 이용해서 채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홍길동은 어때요? 홍길동은 국어는 80, 영어는 90, 수학은 100이에요. 세 과목 모두가 90점 이상이진 않지만 그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90 이상일 경우에 우수라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전에서 했던 AND와 지금 하신 우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는 함수가 바로 VLOOKUP이라고 했죠. 교재 69쪽 참고하시고 얘는 특정 값을 찾아서 표시해주는 함수이고요. VLOOKUP 함수 형식을 보시면 인수가 4개인데 첫 번째 찾을 값, 두 번째 셀 범위, 세 번째는 열 번호. 그 다음에 찾을 방법은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라 그래서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VLOOKUP 함수. 자,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의 수학 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표시하시고요. VLOOKUP 더블, 그 다음에 fx. 첫 번째는 찾을 값이죠. 누굴 찾아야 돼요, 지금? 홍길동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H14셀을 클릭하지만 얘는 지금 홍길동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바로 홍길동을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범위인데 뭐가 시작되는 제가 지금 홍길동 이름을 가지고 찾았으니까 이름부터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수학 점수까지. 이 범위에서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한 범위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애가 뭐죠? 지금 수학이죠, 수학. 수학이면은 이름이 첫 번째 열, 국어가 두 번째 열, 영어가 세 번째 열, 수학은 네 번째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열을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세 번째 컬럼 인덱스 넘은 4라고 직접 입력해서 열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라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홍길동인 학생의 수학 점수 홍길동의 수학 점수는 100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VLOOKUP은 출제 빈도가 무조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시더라도 알고 계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교재 70쪽을 참고를 하시고요. 함수 이름 앞에 D가 붙은 함수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책에 있는 것처럼 dsum, daverage, dmax, dcountA. 자, 여기에서 우리가 sum이나 average, dmax, countA는 알고 있는데 앞에 D가 붙었죠? 그래서 D가 붙은 함수를 뭐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dsum이든 daverage든 dmax든 dmin이든 dcount든 자, 형식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부율것만큼 출제 빈도가 높은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주세요. 자, 함수 이름,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이 됐든 daverage든 dmax가 됐든 다 오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 범위를 잡을 때 인수의 범위를 잡을 때 노란색 제목은 빼고 잡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노란색 필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드라고 하는 거 세로 열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위치,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이렇게 되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70쪽을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네 번째가 아니라 여기 위치 지정이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교재 70쪽을 참고하시고요. 부율것과 함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 이름 앞에 D가 붙은 함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쪽에서 보셨던 sum, average, max, count 그 앞쪽에 D가 붙어서 dsum, daverage, dmax, dcountA 요거를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이 D가 붙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형식이 다 똑같아요. dsum 함수 이름, dmax가 될 수도 있고 daverage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표에서 함수 범위를 잡을 때 실제 자료만 잡으셨는데 노란색 제목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 다른 말로 열이라고 하거든요. 세로 자, 필드 열 위치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um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 자, 그러면 총점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어때요? D가 붙은 함수 중에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dsum이었죠. dsum. 자, 함수로 호출 더블 fx.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뭘 지정을 해야 된다? 자, 위에 제목을 포함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범위로 잡는 겁니다. 기존의 함수 지정하는 거랑 차이가 위에 제목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총점까지를 전체를 범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 열의 위치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총점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 필드는 이 총점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총점에서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죠. 그래서 자, 학년을 저학년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년이 저학년, 여기는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커서 맞춘 상태에서 학년이 저학년 이렇게 세 번째 인수는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인수 지정이 끝났으면 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daverage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요. daverage도 형식은 똑같아요. 예, 함수명만 달라질 뿐이지. 그러면 앞전에서 보셨던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생각하면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는 하신 다음에 dAverage 더블 그 다음에 fx.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떤다 그랬죠? 자, 그 위쪽에 제목 부분을 포함한 전체 셀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총점 평균이에요. 에버리지 자체가 평균을 의미하죠.
그런데 필드가 학년,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총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거? 총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저학년 학생이 총점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년이 저학년 이렇게 세 번째는 조건 범위를 이렇게 범위로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를 그 책의 페이지 참고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함수는 한 번 봐서는 외워지지 않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형식을 익혀주시는 게 좋고, 하나의 함수 사용법이 끝나고 나면 뒤에 모의고사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그 함수를 마스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한 함수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VLOOKUP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나오니까 그 두 개의 함수 사용법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